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해묵은 과제,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제시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자산 격차와 주거 불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방식이 주로 세금을 조절하거나 신규 주택을 짓는 데 집중해 왔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시선을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줄인 금융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정책 제안은 단순히 가격을 강제로 누르는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 내에 고착화된 금융 기득권의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투기 수요가 점유하고 있는 기존 매물들을 실수요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시장 질서의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내 집 마련과 경제적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장씩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미래의 시장 변화를 조망해 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금융 구조 조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분석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양도세 완화 등 충분한 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속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가라는 점입니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 사이의 금융자원 배분 문제를 다시 살펴볼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관찰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엄격한 DSR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의도하는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을 점진적으로 회수하면 자연스럽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급 확대로 이어져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세금이 아닌 금융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제 정책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회피 수단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출 만기 관리는 시장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제시됩니다.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44%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신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잠긴 매물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금융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물론 정책 실행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규제 완화가 자칫 다주택자의 이익만을 보장하거나 무주택자들에게 고점 매수의 위험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다소 긴 호흡의 관망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매물이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시장 가격이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결정보다는 정책의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규제로 인해 공급자의 보유 비용이 높아지면 가격 결정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는 보다 건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부동산 정책 역시 3에서 5년 단위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공정한 과세 원칙도 강조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도구로 쓰이기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 제언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단순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주거라는 기본권을 확보하고 금융 정의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정책적 제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을 이끄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